이 영상은 종로문화재단의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콘텐츠 유통협동조합 등이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종로 지역의 3일대로 문화유적 중 동학, 독립운동 관련 현장을 찾아서 소개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 종로구 3일대로 독립운동의 길, 동학혁명과 3.1혁명의 길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곳 종로유적지를 돌아보는 영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로구의 동학, 독립운동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독립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지역 구민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촬영에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 3일대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종로구에 위치한 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또 종로에는 많은 볼거리와 맛집들이 즐비하고 있고 북촌 한옥마을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인 광장시장, 또 통인시장, 또 이 아래에는 바로 낙원시장 등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의 거리인 대학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대로는 그 중에서도 동학의 역사와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천도교 대교당입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1920년 말 준공되어 경운동 신축 본관 건물을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명암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3.1 독립만세운동뿐 아니라 1920년대 개벽으로 대표되는 언론출판운동, 방정환의 어린이운동, 청년 여성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1926년에 60만세운동, 1927년에 신간회운동, 1938년에 무인멸회기도운동 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978년 12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당 부지를 왜 하필이면 경운동에 정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왔는데 당시에 적당한 부지를 찾다가 동학성지인 경주의 경자와 동학을 창명한 수운 최재우호에서 운자로 이루어진 경운동으로 정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종로구 묘동에 위치한 대각사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 백용성 스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지도자로서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한용운과 함께 민족 대표로 참석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1926년부터 27년까지는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 80여 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불교 계몽운동, 국민 계몽운동을 확산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대각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의 경우에도 이곳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과 독립운동에 대한 원을 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각사에서 종로 3가역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종로구 묘동 단성사 앞에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 처형터가 보입니다. 해월 선생은 1898년 6월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운동 59번지 단성사 뒤편에 있는 옛 좌포 청터인 고등재판소 감옥서에서 교형을 받아 순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종로 3가 지하철역 입구, 종로 3가 치안센터 앞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최시영 순교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해월 선생의 재판 판결문에는 동학농민혁명 발발의 원인 제공자였던 탐관오리 조병갑이 판사로 둔갑하여 해월 선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종로 3가역에 내리시면 이 장소에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926년 60 만세운동은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장례식 날에 다시 일어난 항일 만세운동입니다. 3.1혁명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은 의욕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경제 침탈과 민족 분열 통치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침체되어가는 항일운동의 분위기를 뒤엎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60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마침내 6월 10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중앙고 이선호 학생의 외침을 시작으로 만세 시위는 종로 일대뿐 아니라 동대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결정하였고 3년 뒤인 2026년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일대로 종로 2가 사거리에 오면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으로 1919년 3.1혁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고려시대 흥복사가 있던 자리에 1465년 원각사라는 절이 세워졌으나 연산군 때 폐사되었고 고종 34년에 영국인 브라운의 설계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 파고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였으나 1992년 옛 지명을 따 탑골공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탑골공원 3일문에는 광복 직후 서예가 김충현 씨가 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3일문 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현판 재설치에 관해 협의했으며 2003년 2월 가로 1.2m, 세로 0.9m로 기존 것과 동일한 크기의 현판을 새로 제작하여 달았습니다. 현판의 글씨체는 3과 일자의 경우 독립선언서의 글자를 그대로 이용했고 선언서에 없는 문자는 다른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세조가 세운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 3.1혁명 때 민중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던 팔각정, 동북쪽 담장에는 3.1정신 찬양비와 3.1혁명을 형상화한 10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1980년에 건립한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1966년 5월 19일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이 탑골공원 중앙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조각가 문정화 씨가 맡아 제작 후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곳 승동교회는 200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893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무어와 16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여 승동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무어는 봉건사회의 잔재인 계급제도 타파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사업에 노력한 결과 백정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한때 백정교회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905년 8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1919년 3.1혁명 때에는 항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0일 연희 전문학교의 김원벽을 중심으로 전문학교 대표들이 모여 제1회 학생 지도자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거사 직전에는 이갑성으로부터 전달된 독립선언서 1,500매가 각 학교 학생 대표들에게 배포되는 등 독립만세운동의 본거지 중 하나가 된 장소입니다. 종로 종강역 8번 출구로 나오면 오른쪽에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장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걸핏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잡혀갔던 일제강점기 종로경찰서는 원래 탑골공원 옆에 있었는데 탑골공원의 확장으로 1915년 9월 1일 종로 이정목 8번지 현 장안빌딩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은 1923년 1월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가 폭탄을 던진 종로경찰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하여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인에게 악명을 떨쳤던 곳입니다. 다음 장소인 태화관은 3.1운동 때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으로 종로경찰서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여기 태화관터입니다.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리집으로 명월관의 분점격으로 어선과 향연을 맡아 궁중요리를 하던 안순환이 1909년에 지은 요리집입니다. 명월관은 개점 초기부터 대한제국의 고관과 친일파 인물들이 출입하였으며 후기에는 문인, 언론인들과 국외에서 잠입한 애국지사들의 밀담 장소가 되기도 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1918년 명월관이 소실되자 안순환은 순화궁,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에 명월관의 분점격인 태화관을 차렸다가 뒤에 태화관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이곳은 3.1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장소입니다. 민족의 독립만세 운동 계획에 따른 준비를 1919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태화관에 모였는데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손병희는 최린으로 하여금 태화관 주인 안순환에게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게 하여 민족대표 일동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였다고 합니다. 3.1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이 성금을 모아 기념비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종각이 있는 종로 내거리 제1은행 본점이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의금부와 의금부에 딸린 감옥이 있었던 자리로 공평동 의금부터가 있습니다. 1898년 해월 최시영 선생이 서소문 감옥에서 이곳 고등재판소를 오가면서 재판을 받았던 곳이며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안 등 동학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고 교형을 당한 곳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쉽게도 빌딩 동쪽 화단에는 의금부터 표지석만 있습니다. 의금부터에서 조계사로 향하면 경내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터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인쇄한 보성사는 당시에는 현재의 조계사 경내 대웅전 앞에 있는 커다란 회나무를 중심으로 보성 전문학교와 함께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 후 일제는 보성사를 즉각 폐쇄하고 6월 28일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고 현재 조계사 서쪽 후문 골목길 건너에 있는 수송공원에 보성사터 표지석과 민족대표 이종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송공원에는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세운 독립선언문과 조선 독립신문을 인쇄한 보성사터 표지석, 2001년 8월 14일 옥파기념사업회에서 세운 이종일의 동상, 1999년 3월 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건립한 보성사터 기념탑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1557년 13대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와 세자빈이 경운궁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져 엄비의 소유가 되어 숙명여학교가 개교한 용궁터, 1905년 중서 전동 11통 6호에서 개교한 숙명여학교 예터, 1906년 5월 수송동 85번지에서 개교한 중동학교 예터 및 매일신보 사옥터, 1949년 개교한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터 등의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안중식과 고희동의 표지석 등이 좁은 공간 안에 잡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성사터를 나와 서울 공예박물관 쪽으로 오면 독립선언문 배포 장소인 송현동 덕성여중자리가 나옵니다. 천도교 중앙총부가 1910년 1월부터 1921년 2월까지 있던 교단의 사적지입니다. 1910년 1월에 준공한 송현동의 2층 신축 건물은 중앙총부 본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진은 남아있으나 신축에 관한 기록은 애석하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교사를 신축하여 1914년 6월부터 조계사자리 신축교사를 사용하다가 1918년 9월에 낙원동으로 옮겨져 있던 보성전문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보성전문학교는 1934년 9월 28일에 안암동에 신축교사를 마련하여 이전할 때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1920년 5월 창립한 개벽사는 이곳 뒤편에 있었는데 천도교 경성교구의 한 칸 반 정도의 온돌방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이곳에서 개벽지를 창간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1917년 4월 8일 소파 방정환과 손용화의 결혼식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천도교 중앙총부뿐 아니라 보성전문학교가 있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적지인데도 표지석이 없었는데 다행히 2013년에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3.1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집터입니다. 이 집은 종로구 제동 75번지로서 3.1대로 라인의 제동 내거리를 건너 헌법재판소와 오른쪽에 제동초등학교를 지나는 북촌로에 있는 가회동 주민센터 옆 청남문화원 빌딩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1919년 2월 27일 밤 천도교단의 민족대표 11명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날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방향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면 독립운동가 추남 박인호 선생의 집터가 나옵니다. 북촌 맹현의 추남이 살던 집은 종로구 가회동 27번지로 이곳에는 현재 천주교 노들담 교육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남 박인호 선생은 예산 출신으로 동학의 내포 지역을 이끈 대접주였다고 합니다. 동학 농민혁명과 3.1혁명에 참여하고 무오 멸해기도운동과 60 독립만세를 지휘한 분입니다. 3.1혁명 때에는 이 집에 숨겨 보관하였던 중앙총부의 현금 70만 원을 압수당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악화된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 처분하고 1922년 8월에 동대문 밖 상춘원으로 옮겨 살았다고 합니다. 현대 본사 건물과 안국역 사이 개동길을 오르면 그 끝에 3.1혁명과 60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가 서린 곳 중앙고등학교가 나옵니다. 교문을 통과하여 조그만 언덕길을 오르면 왼쪽에는 60 독립만세 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반대편 오른쪽 위로 가면 3.1운동 채권비와 3.1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촌 나들이를 하면 반드시 외국인 관광객도 들리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매우 아름다워 이곳 역사의 현충시설은 지나칠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앙고등학교에서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앙고를 나와 개동골목을 쭉 내려오면 좌측 작은 골목에 한용운이 운영한 유심사 자리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이 형성되자 이들은 불교와의 연합도 추진하였습니다. 불교 학교인 중앙학림 학생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2월 28일 밤 한용운이 그의 거처이자 그가 발행하던 바로 이곳 유심사 사옥으로 학생들을 급히 불러 모아 독립선언서의 작성 경위와 3.1운동의 의미를 설명한 뒤 선언서의 배포를 준비하였습니다. 한용운이 운영한 유심사 자리는 3.1혁명의 당시 불교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입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여기 종로 3.1대로에 동학과 독립운동 유적지 촬영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종로에 오래 살면서도 나도 몰랐던 독립운동 발자취를 함께 하면서 많이 놀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도 종로 구석구석 곳곳에 더 많은 표지판과 현충시설이 세워져서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